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이번 편은 특별판으로서 제목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내일의 일꾼, 농부 빌씨, 광부 푸씨입니다. 좀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건 복잡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이 자연 속에서 한 파트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나 우리나 모두 다 공생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자연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 이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농부 빌씨와 광부 푸씨를 저희가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아마 조금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광부 푸씨는 이분이 아니에요. 아재 개그였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빌 게이츠는 농부가 되었고 푸티는 광부가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연 안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이 현재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인간에 의한 변화죠. 기후변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현재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2021년은 파국을 막을 결정적인 해이며 인류의 마지막 기회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2021년 4월 19일 날 발표된 2020년 지구기후 보고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0년은 지구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해고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1979년부터 2020년까지 북극의 얼음 변화가 생기게 됐어요. 북극의 빙하 총 면적을 얘기한 건데요. 1975년에 700만 제곱미터였던 것이 2015년 이런 식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는 건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간다는 소리고, 그러면서 북극의 얼음이 땅 위에 있다 보니까 이 땅 위에 있는 얼음들이 점점 녹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급격하게 빙하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2020년 정도쯤에는 300만 제곱미터로 700만에서 300만으로 400만 제곱킬로미터나 줄어든 엄청난 양이에요. 이 변화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빙하가 녹으면서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가서 해수면을 높이게 되고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들을 점점점 침식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일부 보고서를 보게 되면 2030년에서 35년 사이에 달의 조성력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거의 절정에 이르는 게 2035년 정도쯤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이상기후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재해들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보면 필리핀에서 슈퍼 태풍이 나온다든지 토네이도가 미국에서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영하 48도를 기록하기도 했고,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급격한 한파가 나오게 된 거예요. 중국의 인구가 13억, 14억 명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북부 지역은 거의 다 한파로 극심한 추위를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이쯤이 중부지방이나 남부지방이 엄청난 곡창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아직 추위가 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북방 한계선이 점점 남하하면서 아래 지역, 곡창 지역까지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영향이 발생되니까 식량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 안전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정세를 보자면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극심한 기후변화로 사람들이 스트레스 레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재난, 생명, 그리고 식량 문제들이 점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요. 똑똑하게 이 상황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개인 머시예요. 뭐냐면 이런 기후변화를 일으켰던 주 요인이 뭐냐? 주 요인이 이산화탄소였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 것보다 사실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번 게 훨씬 많아요. 머스크 형님께서 탄소 배출권을 중개를 하면서 엄청나게 벌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중개인 머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테슬라의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탄소 배출권 거래에서 손해를 좀 보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중개인 머시가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적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 테슬라가 출렁거렸던 이유가 보면 탄소 배출권에 거래해서 손해를 본 적이 좀 있었다고 하시네요. 기후변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기후변화를 이용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농부 빌씨가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내용은 내일은 투자왕 김단태에서 이미 작성하셨던 자료들을 좀 퍼왔어요. 대표적인 부호가 빌 게이츠인데요. 빌 게이츠는 이미 기후 문제와 식량 문제들을 생각을 해서 땅을 엄청나게 사놨어요. 기후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각 지역의 곡물 수확량이 줄어들 될 것이고, 그 곡물 수확량들을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면 누군가 생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또 땅의 양이 이만큼이에요. 엄청나죠. 그런데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미국의 많은 부호들이 사실 이만큼 땅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아마존 창업자 베조스고요. 이분은 제가 성함을 모르겠어요. 근데 미디어 재벌이라는 분이고, 이분은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셨죠. 마이클 버리라고 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 있는 대부호들, 여기 보시는 유명한 분들이 가지고 계신 총 부동산의 규모가 저희 남한의 땅 크기보다 훨씬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가 오더라도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이미 땅을 사놨어요. 그냥 땅이 아니라 농업용 농지를 사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앞쪽에 말씀드렸던 광부 푸시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로 엄청난 횡재를 하신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기온이 올라가니까 예전에는 북쪽에 있던 영구동 토층, 영원히 얼어있던 영구동 토층이 점점점 녹아요. 그만큼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소리거든요. 극동 사하라 지역에 산불 피해가 날 정도로 기온이 굉장히 많이 상승해 있어요. 그리고 극지방에도 여름과 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30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평균적으로 30도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30도를 넘어서 38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예외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짜르 푸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서 야말 반도에서 가스전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야말 반도는 위치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구글 지도를 들고 왔고요. 여기가 러시아 영토입니다. 극지방 쪽에 가까운 지역이 야말 반도고요. 이 근처가 지금 영구동 토층이 있었던 지역인데,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 지역이 영구동 토층이 녹아버리게 된 거예요. 영구동 토층이 녹다 보니까 그 지역 일대에서 많은 자원들이 발견됐습니다. 석유와 가스가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존에 부자였던 분들은 이미 식량 위기를 예상을 해서 땅을 사뒀고요. 그리고 앨런 머스크 같은 분들은 탄소 배출권을 거래를 했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야말 반도의 영구동 토층이 녹다 보니까 거기서 발견된 엄청난 자원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는 야말 반도에서 가스를 제시해서 유럽 쪽으로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후변화가 어떤 측면에서는 여전히 또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극소수의 사람이 아니죠. 대부분 이 기후변화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게다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 경제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금리가 40년 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40년 정도 올랐고, 이렇게 보면 또 40년 주기로 내렸습니다. 제가 앞으로 40년 동안 또 금리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계 말씀드렸던 기후변화들로 인해서 자원이나 광물들 같은 것들이 저희가 손에 쉽게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가스를 보시게 되면 자원을 무기화를 할 수가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몇십 배, 몇백 배가 뛸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같이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수입 물가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수입 물가가 높아지는 만큼 물가 상승이 높아지니까 금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이 영향을 우리에게도 주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경제 활동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계속 제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제가 보는 이런 것들이 그냥 가정이지만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게 맞다, 틀리다 두 개로 나눠보고요. 이 가정에 따른 준비를 한다 만다라는 것으로 해서 총 4가지의 상황을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가정이 맞아서 행동을 한다면 저희는 살아남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도 부자들과 같이 기회를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제 가정이 맞았지만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으셨다면 기후변화에 따른 엄청난 상황이 발생되고 경제 역량까지 같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구독자분들께서 저랑 대부분 같은 나이시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대처하실 수 있을까요? 감내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좀 재밌게 시작은 해봤지만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정이긴 하지만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오늘 내용을 작성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